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그냥 뜨뜻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 뽀대 내려고 뭐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이 뜨뜻한 게 최고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 포도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어디 전라도 산속에서 키우셨대요. 그 무농에 뭐 무농약으로 이렇게 키우셨다고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아주 짱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게야. 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무슨 나는 암이 안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 중에 산소를 좋아하는 세포, 즉 따뜻하면 좋은 세포가 있고 차가우면 좋은 세포가 있어요. 따뜻하면 좋은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계라고 이렇게 의학적인 용어를 쓰고, 차가우면 좋은 게 이건 그 해당계라고 용어를 씁니다. 어쨌든 따뜻한 게 좋은 세포, 차가운 게 좋은 세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이 따뜻한 걸 좋아하는 세포는 세포 분열을 잘 안 하는 특징이 있고, 차가운 거 좋아하는 세포는 분열을 잘해요. 또 세포 분열을 잘합니다. 그거 참고적으로 이 의학적인 용어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고민했습니다. 이거 우리 암세포 세포 분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세포 이 새끼들은 차가운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포질 속에 암세포는 세포질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적어요. 즉 따뜻한 게 적다는 거죠. 저산소 상태에서 분열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로 해서 얼굴색이 안 좋은 사람, 암 환자들은 암세포 분열이 쉽게 일어나고 잘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과, 아시겠어요? 신경 조직과 내분비 조직, 요 호르몬 조직이 우리 몸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이 고혈당과 저체온 조건으로 몸을 변화시켜요. 저체온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계 암세포,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세포들이 짱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촥촥촥촥 이 증식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체온의 고혈당이 무조건 나쁜 건 또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왜? 이 저체온의 고혈당 이런 조건은 순발력을 또 이렇게 활발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있는 거. 우리가 추우면 불안, 초조, 긴장하면 그 출발선상에서 요이 땅 하고 그럴 때는 바짝 긴장됐다 땅 소리와 함께 그냥 총알같이 튀어나가잖아요. 이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일시적인 경우는 짱 좋아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미토콘드리아계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미토콘드리아계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 조건은 저체온의 고혈당이니까 안 좋은 거지. 이해가세요? 자, 우리 몸에서 이 미토콘드리아계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스트레스 받아서 저체온의 고혈당 조건이 되면 이 에너지 생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단백질 합성하는 에너지도 줄어들어서 이 각각의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져요. 병든다 이겁니다.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세포들이 일을 해야 몸이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니까 정상 체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정상 체온 36.5도에서 37.2도를 가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어 있다. 일단 요 구간에서 보면, 자, 그러면 저체온과 고혈당으로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는 몸 상태는 진짜 그야말로
미토콘드리아, 따뜻한 거를 요구하고 따뜻한 상태에서 몸이 활성화되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계, 여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질병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따뜻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많은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뇌입니다. 뇌. 하나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못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뇌의 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진행이 되면 2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치매나 우울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질이 더럽다. 두 번째는 이 심장,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같은 질병이 생겨. 그러니까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 심장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자, 1년여 기간 동안 저체온의 고혈당이 지속되면 몸 전체가, 아시겠어요? 몸 전체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따뜻해야 될 곳은 따뜻하고 차가울 곳은 차가운 게 정상입니다. 그게 뇌에서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조절해내 이 기능이 떨어져요. 아까 여기 신경과 내분비계가 혼란하다 그랬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몸 조직이 전체적으로 차가워지면 생기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암은 몸 전체가 차가워질 때,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36.5도보다 낮으면 병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암이 발생한다.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체온,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 차가워지면 정상 체온을 가질 수 없고 정상 체액도 가질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스트레스를 오랜 동안 받으면 정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정상 체온, 정상 체액을 가질 수 없어서 다양한 성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적고, 그러니까 차가운 조건이고, 해당계 차가운 것들을 좋아하는 세포들이 중심으로 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몸이 차가운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암세포는. 그래서 몸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폐암, 말기 폐암 환자들은 염기 농도가 0.4%를 넘지 못하는 이유, 몸이 차다는 뜻입니다. 산소량도 부족하고. 이해가 있죠? 자, 또 여기서 보면 우리 몸에 그러면 따뜻한 걸 좋아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세포 조직과 그 차가운 걸 좋아하는 이 해당계 조직이 어느 곳이냐라고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정자, 남자들 고안에서 생산되는 정자 세포 하나에는 미토콘드리아가 100마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자들의 난소에서 생성되는 난포, 난자세포는 하나당 약 10만 개 이상의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자는 몸 내부 자궁, 거기가 자궁 난소가 따뜻해야 되고, 남자들의 고환은 차가워야만 정자 생산이 활발합니다. 자, 그러면 겨울에 춥잖아요. 추우니까 정자 생산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겨울밤이 깊어지고, 그래서 임신을 잘 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게 불알이 늘어져요. 에이? 그러니까 여름에는 밤이 짧은 거야. 애기 생산하기 힘들다 이 말이야.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 이해 갔죠? 그런데 여름에 또 한편으로 보면, 여름에 이게 축 늘어지는 이유는, 늘어질수록 몸 36.5도에서 축 늘어질수록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고안의 온도는 약 5도씨 정도, 2도에서 5도 정도 낮아야 종자 생산을 잘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돼야 자기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계대로, 해당계는 해당계대로 자기 기능을 발휘해야 그게 정상 체온, 정상 체액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암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조건은 일단 몸이 따뜻한 게 좋아요. 미토콘드리아계는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분열을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손상이 되면 아주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그게 뇌예요. 뇌 조직이야. 분열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여긴 따뜻할수록 좋아. 에? 그리고 심장도 따뜻할수록 좋잖아요. 심근경색, 심장 근육이 굳는 거 아니야. 굳는 것은 따뜻하면 안 굳어요. 심장은 차가우면 굳습니다. 그게 심근경색,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심장마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 우선 따뜻해야 돼. 동양의학적으로 머리가 따뜻해지려면 발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환조결의 건강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거나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을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됩니다. 하나. 두 번째는 심호흡이야. 복식호흡입니다. 혈액 속의 산소를 부분 압력으로 상승시키고, 중요한 게 있으면 여기에 혈액 속의 pH 농도 체액 7.35에서 7.45를 맞춰줘야 미토콘드리아계가 다시 활성화되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소금을 먹지 않고는 절대 암을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으면 먹을수록 암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아주 띵화입니다. 띵화. 그래서 죽염이나 천일염으로 만든 이러한 소금, 이걸로 만든 김장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짜같이 절임 음식, 젓갈류, 이런 음식을 먹지 않고는 암을 예방할 수도 없고 암을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소금에 절이거나 간장독에 빠져라 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한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함으로 해서 자연 이 장내 환경, 즉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식이섬유를 먹어서 부패하지 않은 편, 이 식이섬유를 먹었을 때 똥의 그 pH 농도는 약 6에서 7 정도 됩니다. 이 속에서 이것을 배양액으로 삼아서 유익균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익균, 즉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가 증가될 수 있는 조건은 식이섬유를 먹어서 싱싱한 과일, 야채를 먹어서 똥 속의 pH 농도가 약 6에서 7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가공식품을 먹거나 산성음식, 이 괴기를 많이 먹어버리면 pH 농도가 밑으로 내려가. 콜라가 2.5, 우유가 5. 아시겠어요? 커피도 5, 우유가 6 정도 되고 그 커피가 5야. 이러한 그 고기, 청량음료, 그 이런 것들 pH 농도 2.5짜리들 이런 걸 먹어버리니까 몸 안에서 부패되고 썩고 산성도가 높고,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지잖아요. 그게 염증 생기고, 몸이 차가워지면 여기 미토콘드리아계가 더 많아야 되는데 뭐가 많아요? 해당계, 산소를 필요 없는 몸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세포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있고, 미토콘드리아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따뜻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계, 몸이 차가워서 좋아하는 이러한 것들은 세포 분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니까 그냥 막 지랄치고 그냥 증식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스트레스도 하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소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식이섬유.
자연 음식, 야채,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가공식품 먹어서 산성도를 높이는 것도 암 발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제,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육류는 부패고 식물은 발효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패하지 않는 변, 썩지 않는 것, 이건 식이섬유를 먹어야 되는 것. 그건 자연식, 내 몸에 맞게 먹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서 먹는 오행생식, 그 다음에 여기 찝찝하게 먹는 이 크리스탈적, 이거야말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유하는 필수 음식입니다. 필수. 자, 정리하면 암 발생은 무리한 생활로 몸 내부가 차가워져 있다, 차가워져 가고 있다. 그것은 과도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이것이 암 발생의 원인이다. 과학적으로 이제 딱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해결 방법은 몸 내부를 따뜻하게, 우선 마음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여라. 아시겠어요? 용서하라는 거랬죠. 미움, 분노, 원망 다 털고, 욕심 버리고, 비교 욕심 버리고, 내 탓이로 속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연식을 섭취하는 거, 식이섬유를 놓아야 되는 이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산소가 풍부한 생활, 산속이나 바닷가로 가라. 거긴 23%의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 속의 pH 농도 7.3에 7.45를 유지하려면 찝찝하게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할 수도 없고 암 발생 후에 치유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걸로 부항사열, 맨발 걷기, 유산소 운동. 물 많이 먹고, 소금 먹고, 물 먹고, 생식 먹고, 쉽게 해서 체질과 건강 정도 맞게 생식 먹고, 물 자주 먹고, 그 다음에 소금 먹고, 유산소 운동하고, 그게 끝입니다. 이게 암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의 건강 비법이고 치유법입니다. 뭐 더 설명드릴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암이 잘 생기는 이유,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암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강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암 발생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나는 죄가 없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죄지가 없니, 그 얘기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아시겠어요? 식습관과 생활습관, 스트레스 줄이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세포들의 이 성격과 이러한 암과의 상관관계 설명드렸으니 미리미리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결정하시고 추진하셔서 아픔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